네, 개장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2,700선 넘보던 코스피 2,50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시점의 문제였지만 예견됐던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흔들린 투심 잡아줄 모멘텀은 어디에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코너를 옮겨서 모셨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장전 체크리스트 저희 이슈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론 4분기 어닝 시즌 증시에 호재가 될지 약재가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은 LG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적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4분기 실적 사실 좀 부진한 경향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영향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4분기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자 보면 특히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크게 증시에 대한 이슈 중요도가 좀 상대적으로 저는 낮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특히 4분기에 대부분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일회성 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4분기는 좀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오히려 좀 숫자의 변동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은 싶은데요. 일단 뭐 코스피에 대해서 특히 중요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네. 특히 이번 매출의 기대치는 특히 약 70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7,400억 원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일단 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좀 상승치를 좀 기록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반도체가 실적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던 부분이 이제 10월부터 이제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면서부터가 특히 좀 실적 개선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쪽부터 좀 방향성에 대한 턴어라운드 쪽에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 10월부터 좀 가파르게 반도체에 대해서 가격이 좀 올랐던 부분이 특히 낸드 쪽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 부분을 좀 포커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그리고 1분기, 2분기 원래 1분기, 2분기에도 이미 낸드 가격이 거의 한 전년 저점 대비 한 55% 정도 오를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좀 낸드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물론 제가 반도체 얘기가 너무 많지만은 이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좀 보이는 부분들이 이미 그 HBM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장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좀 먼저 선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아마 실적 시즌부터는 특히 그 소재 부품 쪽으로 좀 많이 초점을 둬도 좀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는 특히 소재 쪽에서는 특히 낸드 쪽에 특히 이제 비중이 몰린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 쿼츠라든지 그리고 뭐 그 SiC 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4분기에 대해서 실적 좀 모멘텀이 강한 전년 대비랑 전분기 대비랑 이렇게 둘 다 강한 쪽에서는 특히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고요. 또 좀 부진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특히 화학 쪽 업종, 특히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가가 상당히 좀 저유가로 좀 기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4분기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실적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게임 업종에서는 물론 이제 개별주 종목 따라서 특히 많이 상당히 다르겠지만 특히 대형주 위주의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4분기 실적이 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뭐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게임 규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게임 산업 자체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상당히 조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적 전망치, 추정치 이익이 이제 섹터별로 희비가 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훑어주셨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부분은 좀 투자자로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 혹은 이 부분은 실적 이익 추정치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고 온기 실적이라고 하잖아요. 2023년 실적이 시작이 되는데 연말 연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익 추정 변화 거의 없어요. 네. 예, 뭐 휴가도 좀 가시고 그리고
아직은 이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기업 방문을 해봐도 크게 이제 변화가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체크를 해봤지만 뭐 반도체 일부 종목만 좀 이익의 변화가 있었지 큰 변화는 좀 없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주임도 얘기하셨지만은 4분기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또 빅베스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뭐 일회성이고 항상 있었던 분위기다라고 넘길지 아니면 일회성이 아니라 이 이익이 1분기에는 정말 좋아지는 거 맞아 하면서 의구심을 나타낼지는 일단 그때 시장 반응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내일 나오는 이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가이던스의 반응이 LG전자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워낙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1월 남은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 좀 좌우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IT 섹터 정도만 맞아요.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자로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기업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섹터를 이 시점에서는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턴어라운드 시점을 보고 있는 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1분기에 대해서도 실적 그 턴어라운드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를 계속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작년 1분기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 1분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지속이 된다면 네. 기저 효과가 상당히 좀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질문 좀 센터장님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실적이 지금까지 잘 나왔던 뭐 라면이라든지 네. 화장품 ODM도 있었고요, 변압기 뭐 이런 부분들 좀 이쪽이 아무래도 지금 상승세 워낙 실적 잘 내주고 있으니까 이게 또 실적은- 안전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라면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미국의 소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이 워낙 좋았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한 40%가 미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건은 이거죠. 미국이 지금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소비가 더 괜찮을 거냐. 그렇기보다는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가 또 멀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시점이 그런 부분이라서 좀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은 이 기고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저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 공이 턴어라운드 쪽 섹터 한번 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산입니다. 자, K방산주 올해도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한국 증시를 받을 때다라고 하면서 그중에서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방산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북한이 연평도 인근을 사흘 연속 지금 포사격을 도발을 하고 있는데 자, 방산주 작년에 2차 전지주와 같은 그러한 상승세 뭐 보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일단 긍정적으로는 세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박스권으로 계속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단은 그 계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상당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대내외에서도 특히 이란이라든지 레바논에 대한 좀 확정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산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꾸준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일단은 폴란드에 대한 그 수출 효과가 상당히 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안 좋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폴란드 수출 효과 때문에 상당히 그게 컸습니다. 특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수출이 말도 안 되게 서프라이즈가 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3년도도 폴란드에 대한 수출이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숫자적으로는 좀 감소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폴란드가 지금 좀 계속적으로 이슈되는 거는 그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그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말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심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실적 상승 흐름은 수출적으로 계속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22년도가 상당히 너무
크게 있었지만요. 전체적인 흐름은 좀 상승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024년부터는 이제 좀 수출 다각화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좀 많이 폴란드라든지 이집트 이쪽으로 좀 많이 초점을 뒀다라고 하면은 특히 아마 올해부터는 뭐 미국으로도 수출이 생각보다 몇 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러시아 인접 국가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 이렇게 포함해서 좀 많이 수출이 이제 다각화가 된다는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총선과 이제 미국 대선이 남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이슈가 조금 계속적으로 좀 생길 것 같다. 연례적으로 계속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앞두고 그런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됐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특히 중소형주단의 방산에서도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최근에 뭐 이란 테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이랑 그리고 뭐 레바논 이런 쪽으로 계속 확전 분위기가 좀 계속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전체적인 금액 사이즈는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저희가 중소형주단의 얘기를 좀 했었었고 주도 섹터의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네. 방산주 올해 주인공 중에 한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방산주, 예, 그렇죠. 전체적인 컨셉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올해의 화두는 뭐 소비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나 내지는 민간의 투자에 그래도 느낌이 있는 게 제약바이오나 뭐 반도체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이번 주에 있는 CES 내지는 JP모건 헬스케어를 보는 것처럼 정부 소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많이들 고민하시고 그러네요. 네. 정부 소비에서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 두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하나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지출,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는 또 이제 국방 지출. 아마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말에 또 대만 총통 선거도 있고, 좀 있으면 또 1월 한 19일 정도부터는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또 부각되면서 맞습니다. 네.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리냐 했을 때 국방비 지출을 또 그러니까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또 총선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좀 뭐랄까요, 좀 확산되는, 그러니까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걸로 가는 거지 좀 봉합되는 관계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가성비의 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쪽이 올해는 계속 화두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방산주 내에서 중소형주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정치의 해입니다. 자, 올해는 특히 국방, 방산, 그리고 보건, 복지 분야 쪽 지출 정부에서 많이 좀 느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패러다임과 맞춰서 K방산 재조명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두 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삼성바이오 에피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미국에서 시밀러 존재감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죠? 일단 뭐 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휴미라 같은 경우에서 북미에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근데 기사를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일단은 그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이제 그 에브비가 가지고 있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한 1점 몇 %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오른 편이다 이렇게 일단은 기사가 나왔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의 경우 이제 호주에서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 점유율 확대를 한 15%까지 좀 많이 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일단 뭐 국내 대형 바이오사들이 영미권 쪽으로 바이오 시밀러가 계속적으로 좀 확장되는 분위기다라고 기사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뭐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좀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특히 일단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블록버스터급 제약약품들이 특히 특허 만료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특히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많이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특허 만료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제형 변경을 통해서 좀 연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키투르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국내 뭐 알테오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이 된다라는 분위기고요. 특히 최근에 또 ADC라는 이제 그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이제 약품을 가지고 그 레고캠 바이오가 2조 원대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ADC에 대해서 그 레고캠 바이오 쪽으로만 좀 사람들이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이 AD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시즌 2021년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그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 기술 라이선싱을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후하게 금액을 투자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쪽에서도 좀 많이 좀 터질 게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대형 바이오사들이 특히 이쪽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회사적인 부분이나 인수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ADC에 대한 기술을 대부분의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대형 바이오사들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 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수급이 세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 수급이 세고 있는 부분인데 이 수급이 셀 수 있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 바이오 쪽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뭐 HLB를 포함해서 코스피로 이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코스닥에서도 이 빈집 수급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바이오가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CES 말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저는 기대하는 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빅파마들이 뭐라 할까요? 빅파마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빅파마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M&A를 위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ADC 말도 좀 어렵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한 뭐랄까요? 뭐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빅딜이나 뭐 M&A 이슈가 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제약 바이오가 올해 저는 좀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랐을 때 슬금슬금 빈집의 대상이 되는 게 이 제약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부터 내달려서 다행스럽게도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 이벤트를 앞두고 좀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선반영 리스크가 조금은 좀 줄어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반영 리스크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빅딜 이슈를 기다린다면 나쁘지 않은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저희 제약바이오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챙겨주신 김용빈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